이번 시간에는요, 별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대부분의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이 수축하면서 열 에너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는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면요, 중력 수축 시 복사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되는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시별이 생성될 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질량을 가진 성운들이 있는데, 질량을 가진 성운들이 특정 장소에 많이 위치하게 되면 그러면 자체적인 중력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운들이 자기들이 모인 것 때문에 중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성운들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죠. 이때 중력 때문에 수축하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별의 내부가 뜨거워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복사 에너지로 전환된 애들은 별이 밝게 빛날 수 있게끔 해주는 에너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의 역할은 일부는 성운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별의 내부가 뜨거워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별이 밝게 빛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열성은 무엇이 시작될 때 주계열성으로 별을 분류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별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별을 주계열성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주계열성에서도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는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력 수축 에너지로는요, 태양의 광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태양의 에너지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융합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있을 때는요,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이 약 4.0312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소 원자핵 4개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헬륨이 되었을 때는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약 4.0026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 원자핵 4개를 합친 질량과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핵 4개일 때가 질량이 더 크죠. 이때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원리로서 E = mc 스퀘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E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M은 질량, 그리고 C는 광속인데, 이 식의 의미는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는데, 변화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도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었을 때 질량의 결손이 발생했잖아요. 이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변화해서 별의 밖으로 방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 때 생기는 질량 차이가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너지를 수소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고요. 주계열성에서는 이렇게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로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주계열성의 주 에너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안정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별이니까 굉장히 큰 중력 때문에 별 내부로 수축하는 힘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 기체압의 차이가요, 중심에서 바깥으로 강하게 그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력과 힘이 동일해져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들어오려는 중력과 그 다음에 밖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똑같은 힘만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은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고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별의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P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P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성자 연쇄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수소 원자핵들이 차례로 반응하면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질량이 태양의 1.5배보다 작은 주계열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도요, 주로 이러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질량이 태양의 1.5배보다 큰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핵, 질소핵, 산소핵이 참여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과 차이를 보시면 산소핵, 질소핵, 탄소핵 등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탄소, 질소, 산소는요, 촉매 역할만 하거나 다시 분해되면서 계속해서 순환하며 또 다른 수소가 헬륨이 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을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보시고요. 주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얘는 질량이 태양보다 약 1.5배 이하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오른쪽 그림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얘는 태양보다 약 1.5배 이상 질량이 큰 애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내부는요, 수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온도가 매우 높은 별의 중심 일부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영역을요, 중심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의 내부는요, 중심핵처럼 에너지를 생성하는 영역과 생성된 에너지를 표면을 향해 전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별의 중심핵에서 생성된 에너지는요, 주로 복사와 대류의 형태를 통해서 별의 바깥으로 그 열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계열성 내부에서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을 복사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역을 대류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별의 내부 구조는요, 별의 질량에 따라서 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들은요, 중심핵 밖에 복사층이 존재하고 그리고 표면 근처에 대류층이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3배에서 4배 이상 큰 별들은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중심의 핵 근처에 대류층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복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복사 같은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복사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게 되고요. 아래층과 위층이 온도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주로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태양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의 질량보다 큰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CNO 순환 반응으로 주로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CNO 순환 반응은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에너지 생산량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심핵에서 아래층과 위층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대류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가게 되면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요, 주로 PP 연쇄 반응에 의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래층과 위층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핵 주변에서 주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 전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의 표면에 가까워짐에 따라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층과 위층의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층에 대류층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